수업 들어가도록 합시다. 출석 체크는 해놨고요. 자, 다시 주간교재 시작되는데요. 주간교재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의 불필이 다 죽어버렸군요. 우리의 본필이 죽었다. 보라색이 있어 여기. 진짜인데? 보라색이 있는데. 리얼. 자, 주간교재는요. 자, 주간교재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맨 뒤에 단어 시험은 중간에 있는 어휘편을 씁니다. 어휘편 중간에 있고요. 중간에 있는 어휘편 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에 편 보면 수어편 맨 뒤까지 펴고 과제편 앞에 수어편과 과제편 사이 뭐 여기 뭐 어휘편 했지? 요거를 다음 주까지 외워오면 다음 주 책 맨 뒤에 보면 어휘 시험지가 있어. 여기 있지? 이건 저번 거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거 그거를 찢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내일 보고요. 뭐랑 같이 내냐면 지금 책에 있는 과제편이요. 지금 책에 있는 과제편 플러스 거기 소설 있어요. 어휘편 가기 전에 보면 어휘편 가고 난 후인가? 어휘편 바로 뒤인가 앞인가에 보면 주간 소설이 있어요. 거기 안에 미니북 있나요? 미니북 낑겨있니? 미니북 낑겨있죠. 그 미니북에 있는 소설 읽고 풀어오는 거 있어요. 책 까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어휘편 뒤인가? 바로 뒤인가? 있을걸? 여기 보면 있어. 요거를 여기 있는 소설 읽고 요걸 채워오는 거예요. 그거랑 어휘 테스트 결과, 어휘 결과에서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문자 나갑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이 두려우면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수업편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합니다. 자, 보라색 로고. 잘 지워진다. 역시 학원으로. 하지만 별로 내 스타일 아닙니다. 절대 비싸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자, 민혁이 안녕. 민혁이 잘 다녀왔니? 부럽다. 자, 고난도 독서부터 볼 거예요. 고난도가 얼마나 고난도냐? 그렇게까지 고난도는 아닌데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금 내 수업에서 가져가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어떻게 그냥 날리느냐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필기에 가시면서 자, 고난도 독서 과학 좀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고요. 자, 탄수화물은 3대 영역은 뭐 있죠 우리? 그치, 탄단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사람을 비롯한이면 포함인가요? 포함 아닌가요? 포함이죠.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 에너지원. 생존 필수 에너지원. 자, 탄수화물은 또 어떻게 구분된대요? 섬유소랑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자, 섬유소랑 비섬유소. 섬유소랑 섬유소 아닌 게 비섬유소겠죠. 자, 봅시다.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사람은 자,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당으로 바꿔요. 뭘 써서요? 효소를 써서요. 포도당으로 바꾸는 중간에 뭐 쓴다? 효소를 쓴다고요. 자, 포도당으로 바꾸고요. 자, 포도당으로 바꾸고 나서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래요. 소장해서 흡수한대요. 흡수한다. 어디서? 소장해서. 그래서 뭘로 활용한다고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비섬유소, 녹말 같은 비섬유소는 이렇고, 자, 반면 세모, 역점이죠. 반면의 세모. 자, 셋째 줄에 반면의 세모.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셀룰로스. 이런 거는 어쩐데요? 반면이니까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소 합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효소 합성 불가. 자,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하겠죠. 여기서 이미 끊겨버리는데, 소장해서 흡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소장해서 흡수 안 되면 뭘로도 못 쓴다? 에너지원으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원 이용도 안 되겠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 사람과 뭘 비교하는 거죠? 반추동물을 비교하고 있네요. 소, 양, 사슴. 자, 반추동물은 또 어떻대요?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효소 합성 불가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어쩐데요?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요. 비섬유소랑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하우가 나와야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오겠다? 어떻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 반추동물의 특성이 뭐다? 위가 몇 개? 반추동물의 위가 4개다. 자,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이렇게 봅시다. 첫째 위 반추위 특성 뭐다? 여러 미생물 서식. 여러 미생물이 서식한데요.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봅시다. 거기에서 피브로박터 숙시로젠이 있어요. 나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발음이 될까라는 생각이 빠졌거든. 자, 피브로박터 숙시로젠. 자, 얘는 특성이 뭐냐?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래요. 그러면 효소는 못 만들지만 뭐는 있다? 미생물은 있다? 그죠? 효소는 못 만들지만 섬유소 분해 미생물은 있다. 그러면 반추동물은 이걸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미생물이 있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대요. 셀룰로스의 특징이 뭐다?
타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이기도 한데 고르디오스라는 사람이 매듭을 못 받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요걸 풀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대요. 알렉산더 대왕 풀려도 안 풀려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다 칼로 싸웠다. 그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그거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수면 되죠. 그지? 끊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돼 있나요? F가 가진 요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밑줄, 이 구조를 끊어 밑줄. 이 구조를 끊는데 얽힌 구조를 끊는다. 필기 잘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얽힌 구조를 끊습니다. 자, 섬유소를 뭐야 어디니? 셀룰로스를 노출시키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끊으면 뭐 끊는다? 셀룰로스가 노출된다. 셀룰로스의 얽힌 구조를 끊으면 셀룰로스가 노출돼서 그걸 뭘로 할 수 있다?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잡히는 거 써야겠다. 포도당 분해. 근데 내가 학원어랑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비요. 글씨가 절대 비싸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계속 갑니다. F는 피브로박터 수치 노젠이죠.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대요. 자,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생장하고 개체수를 늘린다. 그죠? 자,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한대요.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써서 생장하고 개체수를 늘리는데 뭐가 발생한다? 아세트산, 숙신산이 찌꺼기죠? 대사산물이면 대사산물. 자,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대사산물이래요. 자, 그래서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출 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출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주로 사용된다. 직접 흡수되어 생존 필요 에너지 생성. 정보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선생님. 자,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자, 여기서 얘는 프로피온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프로피온산이 어디에 신경을 쓴대요?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 주로 제일 간에서 포도당 합성 대사 작용에 주요 재료가 된다. 주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반추 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도 있다. 아유, 자, S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도 있다. 있네요. 자, 이 미생물은 뭐 한다고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한다.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한다. 자,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뭐랑 비슷해요? 메커니즘.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치? 사람은 비섬유소 분해했으니까요. 자,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대요. 대사산물은 다르다. 자, 산성도에 따라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
7.0 정도로 중성이고 7.0 정도로 중성이고 거기다가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 아세트산 나오고요. 아세트산. 자, pH가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그때는 뭐가 젖산이 배출된다. 이렇게 조건이 또 나뉘죠. 그래서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 반추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거나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의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또 이용된대요.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과생장 악영향이 있네요. 과생장에 악영향이 있대요. 자, 봅시다.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왜? S가 뭘 소화시키는 건데요? 비섬유소를 소화시키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산소도가 높아진대요. 급격히 늘면 과도한 양의 뭐가? 젖산 배출. 젖산도 산이죠, 그지? 그래서 뭐다? 산성도가 높아진다. 자, 산성도가 높아진대요. 이에 따라 산성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면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와 같은 쭉 가자. L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한대요.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해서 다량의 젖산을 배출한다. 얘가 젖산 생성 미생물들. 다량의 젖산 배출. 산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산성이 되겠죠. 그지? 산들이 계속 나오면 더 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자, F를 비롯한 섬유소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 밑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자, 걔를 뭐라고 한다? 자, 계속 볼게요.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에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이 나와야죠. 항상성.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이 뭐다? 항상성이다. 자,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 밑줄 쳤죠. 항상성의 동그라미. 그게 그거다.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그러면 F가 pH 5.8 이하로 떨어지면 사멸 단계. 왜? 밑에 보면 다른 얘기 있거든요. 이와 달리 S와 L은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가지고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일단 5.5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3열. 그치? 6.5 이하로 더 떨어지면 3열.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적산생성 미생물들이 그러면 뭐만 살아남는다? L만 살아남는다. L만 살아남으면 얘는 대사산물로 뭘 배출한다고요? 젖산을 배출한다고요. 젖산은 뭐죠? 산이에요. 많아지면 산성이 돼, 염기성이 돼. 산이 많아지면 산성이 되죠. 그치? 산성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이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급성 반추위 산성증 발견. 반추위 산성증 발견.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동물학이 되게 많아요. 사람은 비섬유소만 할 수 있고 섬유소는 효소가 없는데 반추 동물들은 효소 없는 건 똑같은데 뭘 소화하는 섬유소 소화하는 효소 없는 건 똑같은데 뭐가 있다? 에너지원으로 쓰더라. 이유는 미생물들이 있더라. 하나는 뭐 피브로 반추에 있는데 하나 피브로박터 숙시로젠 있고요. 얘는 섬유소를 분해하고 얽힌 구조를 끊어가지고 셀룰로스를 밖에 내보내게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쓴다. 자, 대사산물로 뭐 나온다?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나오는데 아세트산은 직접 흡수돼서 생존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간에서 포도당 합성 대사 작용의 주요 재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스트랩토코쿠스 모비스 S가 있었어요. 그죠?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건데 대사산물이 뭐에 따라 다르다? pH 농도에 따라 다르다. 그죠? pH 농도에 따라 다르다. 중성은 7.0 정도 되는데 그러고 생장 속도가 낮으면 아세트산이 나오고 자 6.0 이하가 되는데 생장 속도가 빠르면 젖산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S가 과성장하면 반추동물에 뭐가 있다? 악영향이 있다고요. 그죠? 악영향이 뭔데요? 급격히 생장하면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서 산성도가 높아진다. 산성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라는 L이 나오는데 얘는 대사산물로 뭐만 낸다? 젖산만 낸다. 그런데 그렇게 산성도가 올라가다 보면 L만 살아남아가지고 반추위의 pH가 5.0 이하로 낮아지는 뭐가 발병할 수 있다?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정보입니다. 그죠? 정보량이 많아서 그렇지 결국 뭐를 하셔야 되냐면 뒤에 문제를 푸시면서 돌아와서 확인해야 돼요. 어차피 뒤에 문제 푸시는데요. 뒤에 1, 2, 3, 4번 푸시는데요. 돌아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디 파트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푸세요. 알겠죠? 8분 드릴게요.
2번은 이따 풀게. 3번 뒤에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덜 푸셨어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할까요? 자, 소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소유소가 소장에서 포도당 공급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 1번. 2번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야 한다. 셀룰로스 효소로 못한다 그랬죠.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2번도 X. 자, 3번 반추인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그렇게 했나요? 산소 없는 환경은 얘기가 있어요. 앞에 반추동물의 반추에는 산소가 없는데 라고 하죠. 그렇다고 생장을 멈추고 사멸 바로 하나요? 아니면 산성도에 따라 다른가요? 산성도에 따라 다르죠. 그지? 3번도 아니고. 자,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자,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뭐가 많은데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가 많은 데죠. 그치?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가 많은 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S가 과생장, 급격히 성장을 했을 때 나오는 거죠. S는 뭔데요? 비섬유소 분해하는 거잖아요. 섬유소랑은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고요. 자, 5번이 됩니다. 피브로박터 숙신호제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장한다. 자, 다시 앞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장한다. 요걸 보셔야 돼요. 앞에 써놨죠? 그죠? 앞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죠? 5번. 자, 2번 이끌러 볼 때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B와 C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 아니 C가 뭔데요? C 뭐예요?
앞에 볼게요. 기준이 앞에 보고, 아니 여기 앞에 내 칠판에 앞에 보고. 락토바시러스 루미너스가 C지, 루미니스가 C지. 얘는 젖산만 나오잖아요. 산성도에 따른 다른 거 뭐밖에 없습니까? S 얘밖에 없죠. 그지? 얘만 대사산물이 다르고 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지? 적절히 하자면 몇 번? 4번인 거죠. 그지? 모두 다양한 종류가 아닌 거지. C는 젖산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자, 3번 이끌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 기억이 뭔데요? 앞에 기억이 가능한 이유가 뭔데요? 반수 동물도 효소는 못 만들지만 에너지원으로 모두 쓴다. 이게 기억이죠.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 이게 기억인데 가능한 이유 뭘까요? 자,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얘네 에너지원이 되죠. 그지? 섬유소와 비섬유소. 얘네 뭐 F랑 S. 얘는 뭐라 그러죠? 분해, 반추위 미생물이라 그러죠. 그지?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얘 에너지원이고 얘네 생장하는 대사산물이 만추동물의 에너지원이다. 그죠? 대사산물이 에너지원이다. 다음 몇 번? 1번. 그죠? 자, 4번. 이끌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숙신산과 젖산. 자, 젖산 적어도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되는 거 아니겠죠. 그지? 나오면 산성이 되는데 산성 더 나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 없고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되는 얘기 없죠? 4번에? 3번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결국 이 총체적인 정보예요. 아까 내가 요걸 적어놓고 쭉 얘기했던 화살표 따라 쭉 얘기했던 이 총체적인 정보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정보량이 많으면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은 딱 어디 문단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겁내지 말고 문제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잠깐만 이따가 뒤에 저기 문학이랑 또 독서 하나랑 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문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 맨날 모자라. 이거 안 쉬어도 모자라. 자, 일단